전격 인터뷰, 이번엔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환경노동위 국회 소속이신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김영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고요.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적 발언 포함해서 색깔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합의 채택을 거부하고 나가버렸죠. 네. 그래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저는 윤석열 정권 때 김문수 전 장관이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무도 국힘의원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감싸던 국힘의원들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부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무적 고려는 있었을지 몰라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통과됐기 때문에 두 분이 나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영훈 후보자 주적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주적이라는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국민의힘의 뭐 주장. 예. 국민의힘의 주장. 예. 네. 주적. 예. 네네. 이 주적이란 발언이 헌법 체계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 백서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네. 이렇게 색깔론을 갖고 덧칠을 하는 것 그게 뭐 시대 정신에 맞냐 이런 고민하면서 동의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국민들도 인정 안 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은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본인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진수 후보의 도덕성, 전문성, 소통 능력 이런 부분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게 교육계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들,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거죠. 예.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교육계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 대학 입시 체제라든지 AI 교과서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풀어가려면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도덕성, 소통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갑질 논란이 있는 광선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갑질 논란이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사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지막 지금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리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우리 보좌진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봐달라. 그리고 좀 그 판단을 가급적이면 존중해 달라라는 게 제 부탁이고 제 말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나오면서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안배 인사라고 비판을 했고요. 참여연대도 다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당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폭풍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안배라는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 성명서에서 그 안배라고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네네. 성명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배라는 게 예를 들면 여성 30%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이 하셨고요. 예를 들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정무적 판단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을 안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인사라는 게 사람에 대한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담겨져 있죠. 네. 그런 부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당시 초선 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자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측 말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영애 전 장관이 밝힌 내용으로만 보면 그 장관 입장에서는 의원이 고압적인 모습을 장관 입장에서 느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늘 어쨌거나 정치를 하는데 우선순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저는 우리 그 강선우 후보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우리 그 전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좀 쿨하게 사과할 부분 할 부분은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강선우 의원 얘기도 들어봐야죠. 이 의혹이 추가되면서 당정이 부담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나온 메시지로 봐서는 자진 사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임명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공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거나 마지막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 된 후에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이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야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필요하지만 그 통합의 대상에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은 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인사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공직에 둔다라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파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이냐. 그리고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랑도 사실은 이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 못지않게 이런 배경적 부분도 중요하게 그리고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들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박찬대 네. 대표 당권 후보. 후보도 네. 어저께 페북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신다는데 어떤 얘기를 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전 주진우 의원 관련 건입니다. 네,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겁니다. 주진우 의원 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해서 그리고 한 번도 본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역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진우 병역 관련해서 네. 이 병역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없애는 법을 이번에 소위 말하는 주진우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종석 국방부 장관 궁의 번호 받은 거 그 내용을 본인이 어디서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진우 의원도 스스로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의하신 법안이 병역 비리에 대해서는 좀 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효를 없애는 거죠. 뭘 없애요? 병역 비리 관련해서는 네. 시효를 없애는 법입니다. 시효를 없애는 법을 발의하셨군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외환 관련 혐의 입증에 좀 타격을 받을까요?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집주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고 중요한 건 혐의 자체 본인도 대체로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은 이 내용은 다 인정한다. 이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는 전현직 의원에 의해서 이어서 종교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내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종교계라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해야 된다 이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히 예를 들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소환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이 소환 일정이 잡혔다라는 건 김건희 혐의와 관련한 퍼즐의 상당 부분 맞춰져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 이미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법인들을 다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실체의 본질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근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응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입증 가능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을 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윤 전 대통령 부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 조사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협조할까요? 저는 협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정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있고 또 본인이 우울증 이렇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나 소환 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지금 안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계속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도 저는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다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 네. 우리 특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인장 발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순직 해병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회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지금 인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직접 지시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 경계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점에 네.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실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금 국방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얘기도 중요하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요. 양쪽에 퍼즐 맞추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윤석열 부속실에 있던 사람들 퍼즐까지 다 맞추면 이것도 저는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측근들의 증언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떤 배경일까요? 이제 윤석열 씨가 인정했지만 점점 떠나고 있고 혼자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예를 들면 윤석열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제과의 진상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부당한 탄압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런 얘기를 SNS에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지자들 결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네. 분명히 헌법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들 소수의 사람들한테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예를 들면 역사도 심판을 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실정법상의 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저는 그것은 역사의 심판이라는 건 좀 더 봐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 어떤 경우든 본인 스스로 말처럼 자기가 마치 양심범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나경원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네. 소수의 정강훈이라든지 소수의 세력들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99% 이상은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특검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마지막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문제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판단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도 엊그저께 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국힘 2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면 이 역사에서 윤석열 말대로 뭐 심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지만 현재 국민들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함께했던 국힘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조건은 완성되더라도 좀 신중해야 된다. 추진은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우리 문진석 수석이 한 말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지만 저는 이 국힘이 지금 하는 것 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전히 예를 들면 이 내란 세력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환노위 소속이시니까 법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나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역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좀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조금 논의를 해보자. 저는 좀 그런 입장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 대표적인 민생 입법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원칙을 갖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약간 두더라도 사회적 큰 틀에 좀 합의와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법안에서 좀 보완할 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용자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노동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경총 포함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저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이 노란봉투법 나온 배경 생각하면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하도급 체계가 복잡한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장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법을 제대로 좀 담아낼 거냐 내용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파업을 주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가 좀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는 시각 차이가 너무 크죠.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라는 말은 전 뭐 동의도 못하고요. 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시급한 문제라며 원상 복구에 힘을 실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 감세 전면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했던 무분별한 감세를 다시 조정,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잖아요. 네. 실효성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만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부자감세 전면 이 조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이 세입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그렇지만 너무 서둘러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파급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방안을 좀 설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밝히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상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전환길 씨를 품느냐 마느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환길 씨의 입당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전환길 관련해서 실제로 전환길,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이 당의 중심이 된다. 이건 뭐 스스로 앞으로 찐윤 중심의 내란당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이나 그런 상황이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치 예를 들면 본인은 계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난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하나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환길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실제로 점점 내란당으로 쪼그라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당의 개혁을 바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도저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